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11차 시 제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슈밥이 2016년에 출판한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서 소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이슈는 디지털 정체성, 웨어러블 인터넷, 사물 인터넷, 스마트 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공유경제, 3D 프린팅, 첨단 소재, 자율주행차, 자동차, 생명공학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서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고, 인류의 과학기술과 문화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시대에 살면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룩한 리더십 컨셉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겠죠. 과거의 리더십을 전혀 무용지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발전될 기술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 2. 사람 중심의 리더십. 3. 경영 컨설팅에서 AI 시대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조건. 4. 손수건 리더십. 5.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 6. AI 리더십과 정부 역할. 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리더십 극대화 방안. 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 역할. 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 품격 등 9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들은 어떤 일관된 논리나 법칙에 의해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제4차 산업혁명 진입기에 들어간 지금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거론된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주장을 모은 것입니다. 다소 엉뚱한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이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정체성, 웨어러블 인터넷, 사물 인터넷, 스마트 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공유경제, 3D 프린팅, 첨단 소재, 자율주행 자동차, 생명공학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된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적절한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산업화 과정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간의 수공업으로부터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이 되고 교통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던 제1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컨베이어 시스템의 발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제2차 산업혁명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물리적인 시장의 범위를 무형의 사이버 시장이라는 무한한 공간으로 넓히며
세계 경제의 규모를 크게 확장시킨 제3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 21세기 이른 지금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및 방법론이 빠르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단계는 거듭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수반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더 큰 시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 대비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산업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제1차 산업혁명은 1760년부터 1840년까지 증기기관의 발명에 따라서 수공업에서 벗어나 기계와 화학제조, 철강산업 및 공장이 등장하는 변형의 시기를 말합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유럽과 미국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된 도시로 바뀌는 시기로서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철강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1914년 사이에 일어난 기술혁명, 전기 및 전자제품의 발명으로 인간 생활에 융태해졌습니다. 전구, 전화, 모터, 추궁기, 내연기관 등이 등장하고 기존의 철강 및 석유 분야에서 대량 생산을 위해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베스머 제렌법에 의해서 강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전기, 전화, 철도가 세계화의 물결을 만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 컴퓨터 등장으로 시작된 정보화 혁명의 시대를 말합니다. 제3차 산업혁명의 발전에는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이 포함됩니다. 2011년 제레미 리프킨의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나온 용어로서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아날로그 전자 및 기계장치에서 현재 일을 가능한 디지털 기술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가리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2010년대 이후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기술이 사회와 심지어 인간의 신체에도 내장되는 새로운 방식을 대표하는 디지털 혁명 위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혁명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특징지어졌던 이전의 세 가지 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앱에 연결하고 비즈니스 및 조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더 나은 자산 관리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상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5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5차 산업혁명에는 양자 물리학이 활성화되고 인간의 DNA 편집이 자유로워져서 수명의 조절이 가능하며 심지어 복제 인간에게 영혼 이전이나 기억을 이전하는 고도 유전자 기술이 활성화되고 차원간 이동, 외계 행성 여행, 외계 행성의 테라포밍,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세상을 말합니다. 중력을 극복한 여행수단의 개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생산과 자원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꿈같은 세상이죠. 자, 두 번째 주제로 사람 중심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유연한 리더십은 자유롭게 개방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런 조직 문화를 통해서 혁신과 창의를 향상시켜 지식 생산성을 높이며 결국 기업의 가치 창조로 연결시키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즉, 조직 구성원의 인격을 대우하며 그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개방화된 소통으로 조직을 리드해서 활력을 불어넣으며 창의 상상력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는 등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해서 생존과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기업이 생존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핵심입니다. 조직의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리더는 조직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역량 그 자체인 동시에, 리더가 바뀌면 조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변동될 정도로
조직의 모든 변화에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CEO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변화를 미리 감지하는 통찰력부터 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지속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에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구성원을 중심에 둔 소통입니다. 권력이나 통제, 성격이 강한 결지자 같은 리더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리더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속된 소통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도전하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여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포춘 코리아 본부장인 최수종 씨는 2017년 대한민국 리더 대상 심사평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인류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기 힘든 변화를 몰고 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설적으로 사람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사람 중심의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그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소통으로 조직을 리드해서 활력을 불어넣으며 창의력 상상력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2017년 대한민국 리더 대상 수상자들은 이미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윤감 농심 켈로그 대표는 2014년 7월 취임한 이래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 공로로, 노후나 파나소닉 코리아 대표는 기업인민 공존 공영 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나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CSV와 CASR 활동의 공로로, 강남은 홈앤쇼핑 대표는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센터를 발족해 스펙트럼 확대에 주력한 공로로 인정받아 새 CEO 모두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경석 NH 농협은행장, 이석식 스크린 야구왕 대표, 김봉준 아프로존 회장, 유박영 웰레이징 센터 원장은 고객 중심, 고객 만족 경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신혜성 YDG 대표와 최성욱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코리아 대표는 신뢰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은 뛰어난 리더십 경영,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은 글로벌 경영의 모델로 평가됐습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배신을 추구하고 있는 이석구 스타벅 코리아 대표가 디지털 경영으로, 이정원 스탠다드 그래핀 대표는 기술혁신 경영, 최윌리엄 포스처 360 대표는 미래 창조 경영으로 수상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의 경영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인공지능에 맡겨서는 안되며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컨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경영 컨설팅에서 AI 시대의 리더십에 요구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사 기자 박정열은 AI 시대 사람의 조건 슈탈렛이라는 저서에서 경영 컨설팅 기업에서 AI 시대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4가지 역할에 대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 관리, 기술 거버넌스, 채용 전략, 기술 혁신 등 4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첫째, 먼저 고객 커뮤니케이션 관리입니다. AI 경영 컨설팅 회사의 기업 고객은 대부분 정부기관 또는 포춘 500 기업입니다. 이러한 대기업 고객은 내부에 수많은 조직이 존재하고 따라서 AI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요청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때 일관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해보셨나요? 이러저러한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러저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드나요? 이러한 질문은 경험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으며 회사 내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그 결과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있지 않다면 대답의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조직의 리더십은 따라서 과거 및 기존 프로젝트 리더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기업 고객 내에서는 대응의 일관성이 매우 높아야 하므로 한두 개의 사업 기회가 많은 핵심 기업 고객들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배치돼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가이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 거버넌스, 즉 기술의 지배 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AI 경영 컨설팅 회사는 기업 비즈니스 특화된 AI 개발을 하면서 여러가지 솔루션을 내부적으로 개발합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의 숙련도 및 개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풀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또는 전혀 다른 솔루션을 가져다 씀으로써 주, 유지, 보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리더십은 각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술적인 방법을 리뷰하고 점검함으로써 AI 개발 및 시스템 유지 보수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용 전략입니다. AI 경영 컨설팅 회사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력서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은 미래 시장의 모습을 예측하고 수요 곡선에 앞서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AI 경영 컨설팅의 시장은 금융, 소비재, 통신, 전력, 제조, 정부기관 등 여러 군데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각기 다르며 각 산업에서 요구하는 AI 기술도 다릅니다. 리더십은 산업별 기술별 프로젝트 수주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내년, 내후년 어떤 모습의 프로젝트가 많을 것인지 예측하고 그 인재들을 뽑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학교, 어떤 AI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느 지역 오피스를 전략적으로 덩치를 불릴지 등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술 혁신. 마지막으로 혁신에 대한 요구입니다. AI 경영 컨설팅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게 되고 있습니다. A라는 AI 컨설팅 회사가 특정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당연히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리더십은 이러한 크고 작은 혁신 중 중요한 것을 골라서 차세대 솔루션으로 발전시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마케팅하고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A라는 기업의 차별적인 경쟁력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즉 브랜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손수건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인 코리아 대표이사 문학 박사인 유철기는 서울시정 일부의 칼럼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에서 가장 한국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며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리더십은 손수건 리더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손수건 리더십을 실천하는 리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손수건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성과를 내는 목표에 집중합니다. 즉, 목표의식이 분명합니다. 손수건은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즉, 코를 푼다, 손을 씻은 후 손을 닦는다, 이마에 흐른 땀을 닦는다, 야외 벤치에 앉을 때 깔고 앉는다, 무엇인가를 담을 봉투가 없을 때 그것을 담는 역할을 합니다. 신사의 양복 주머니에서 멋을 드러내도록 돕고 숙녀의 핸드백 또는 손에서 미를 드러내도록 보조 역할을 합니다. 야외 활동 중 상처가 났을 때 붕대 역할을 하고 무엇인가를 매달아야 하는데 끈이 부족할 때 연결끈의 역할을 합니다. 소설 노란 손수건에서처럼 사람을 연결하는 신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변화무쌍한 손수건의 역할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리더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리고 시기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과를 내는 리더는 손수건처럼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관계의 능력입니다. 앞에서 손수건의 용도를 나열하여 했습니다. 손수건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이 되도록 자신을 현실합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집단 목표를 위해서 리더는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조화롭게 배열하고 각기 다른 모양의 조각을 지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 순간에 필요하지 않은 조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선택해야 합니다. 필자는 가끔 어린 시절의 할머니의 손수건을 떠올립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잔치집에라도 가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실 때 할머니 손수건은 손자에게 줄 과자나 떡을 담은 봉투로 변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사랑을 영양분으로 무르익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각적 민감성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느끼고, 맛보는 행위, 오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수건은 한 장의 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할 때 온몸을 바칩니다. 리더 역할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리더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집단의 발전과 도태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순간에 가장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리더 역할입니다. 네 번째, 융통성입니다. 융통성은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수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의 몸이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찢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맞게 빠르게 변형합니다. 리더는 어떤 일이 작동을 하면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지만 만일 그 방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리더의 융통성은 어떤 일에 대한 집단의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손수건 리더십입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프린터 등 3D 프린터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 기술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발전시키도록 활용하면 됩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은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손수건 리더십의 특징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인재경영, 지식경영, 시스템 경영을 통해서 성공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충분한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유철기라는 학자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새로운 산업의 창출입니다. 카이스트 이수영 교수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인공지능의 출현은 위기나 재앙이 아닌 축복이므로 인간과 지능기계가 공존하는 사회의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수는 기계에게 지능을, 인간에게 자유를 이라는 슬로건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미래사회의 인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 인공지능 모델 응용기술자, 인공지능 사용자로 나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합시다. 둘째,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최근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구입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설정하고 나니 스피커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피커와 대화를 나누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앱을 지웠다 다시 설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도 우리와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과 가전제품의 사용법 정도를 배워야 합니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역시 책입니다. 독서하도록 합시다. 셋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필자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마음혁명으로 지칭합니다.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 가전제품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마음혁명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마음, 할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김형효 교수는 2007년 발행된 김명효의 철학산책 마음혁명이라는 책에서 세상을 혁명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혁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기동 교수는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도래했고 마음을 챙기는 선수가 한국인이라며 이 시대의 성공 비결은 한국인의 장점을 찾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마음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변화인데 나를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베풀며 가족들을 대하고 정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AI 리더십에서 정보기관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신문사 최창현 기자는
미 백악관은 AI 리더십에서 정부기관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혁신 세계를 구축하고 AI의 위험이 없는 사회를 정착시키겠다는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안은 2018년 2월 11일 트럼프의 행정부 행정명령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의 일환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AI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공고해야겠다는 의지로 AI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잠재력을 드러내면서 산업과 인류에 크게 영향을 미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 개발뿐 아니라 뛰어난 정책 수립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탄탄한 국가적 AI 전략이란 AI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AI로 인한 수많은 영향에 대비하며 미국을 AI 선두국가 반열에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 정부기관이 지켜야 할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 과정과 피드백 프로세스에 이들을 참여시켜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건전한 판단을 위한 과학적 진실성을 유지한다. 넷째, 기관들의 철저한 위험평가로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한 기술을 피하도록 한다. 다섯째, 제한되는 모든 규정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여섯째, 모든 접근 방식은 변화무쌍한 AI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 일곱째, 반드시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하라. 여덟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회의적이므로 투명성을 통합해야 하며 포함하는 것이 항상 사용형 증거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홉째, 모든 데이터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보안돼야 하며 개인의 도용을 피해야 한다. 열번째, 보안이 너무 강하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 기관들은 AI 관련 정책에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서로 대화해야 한다. 다음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리더십 극대화 방안입니다. 이영규 박사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환경 변화에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 리더십의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의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등이 융복합과 창조력을 중시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잠재력으로 꼽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성 리더십을 극대화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 융합 여성 인재 육성에 힘쓰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기관 운영과 고부가 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력이 될 여성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시키면서 한국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풍부한 감수성과 소통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여성인재 확보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서 위미노믹스 합성어, 즉 위멘 플러스 이코노믹스 합성어인 위미노믹스 여성의 경제 활동이라는 말이죠. 열풍이 불리고 있지만 아직 국내 여성 인재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소싱과 유연한 업무 환경의 단기 노동 방식인 기경제가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여성에게 적합한 기업이 맞추며 인력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장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시도와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리더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안한 정책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 리더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남성 중심적 조직 구조 및 근로 형태 변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입니다. 둘째, 글로벌 여성 리더가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여성 정책의 수립입니다. 셋째, 조직별 특성에 맞게 여성 인력 할당 정책의 수립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시된 전략으로는 첫째, 여성 리더십 신장과 역량 강화입니다. 둘째, 여성 리더십을 빛나게 하는 다양한 직무 개발입니다. 셋째, 리더십 개인 가치 극대화 전략 구축입니다. 넷째,
진단을 통한 객관적 자아인식 중진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다섯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고양입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바느질도 단순 바느질이 아니라 이태리 장인들의 바느질과 같은 수준으로 다른 것들과 대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가치를 지닌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직의 창의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단순 작업,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이나 조립 등은 기계에 맡기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감성적인 것, 인간적인 것 또한 아주 중요한 판단을 요하는 전략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암기 위주 우려와 같은 학습법을 벗어나고 기계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학습 도구 개발과 유연성 있는 조직 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창의적인 삶의 선택이 아닌 삶은 선택이 아닌 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직적 권위주의적 조직, 군대식 서열식 근성론자 중심, 가부장적 리더십 스타일, 일방적인 지시 등의 조직 운영 형식을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리더는 군림하지 않고 직원들과 수평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대화하는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 품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석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열심히 일하는 데 비해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일부는 성공의 길을 가고 신화를 만든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일하는데도 성공의 상표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성공의 길을 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된다. 한번 작은 리더십을 얻게 되면 더 큰 리더십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반대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성공의 길은 멀어진다. 조직의 초년명 시절부터 리더십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은석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리더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은 자질은 기술과 지식이 아니라 언어, 즉 말의 품격이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리더십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미래 사회의 리더십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힘, 상황의 흐름을 읽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역량이다. 리더의 언어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더십 역량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 품격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차세대들을 위한 언어 사용 설명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 세대와 오늘날 세대를 비교해보면 언어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과거와 달리 품격을 잃은 것을 많이 보는데 출처도 없는 단어도 생기고 욕인지도 모르고 일상적인 용어가 된 말도 있고 해서 당황하는 적이 간혹 있는데요. 언어 사용은 품위가 있을 때 사람도 품위를 갖추게 되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모두가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을 할 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품위 있는 말의 사용은 발성부터 속도까지 또 별도로 훈련이 필요한데 필요한 사항은 시중의 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나머지 학습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였는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퀴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맞춘 선착순 3명은 기말고사 면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맞추다 보니 말이 좀 빨라졌는데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본래 그 녹화 전에 PPT 자료를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